제출일이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10월 24일 날 보려고요. 범위는 요번 앞으로 2주 동안 배울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오리까지. 그 다음에 시험은 요 강의실에서 보기로 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번에 휴일이 많기 때문에 이 26일 날은 강의를 할 거예요. 기말도 나왔네. 기말? 내가 그렇게까지 오래 하루 벌어 하루 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단 닥친 것부터 걱정하세요. 그거 지금 걱정해야 되나? 기말고사 한 12월에 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오리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힐륨 원자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문제였었죠. 그래서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퍼터베이션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퍼터베이션으로 보고 계산해서 나온 그 에너지 시프트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퍼터베이션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암시를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렇게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전자 하나가 원자에게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전자가 보는 거는 원자 핵의 전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그 스피어 안에 있는 넷 차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헬륨 원자 핵의 전하를 항상 완전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밖에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작다고만 얘기하는 거는 물론 항상 작죠. 작지만 얼마나 작냐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소위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라는 걸 써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것도 몇 가지 포뮬레이션을 적당히 하면 되는데, Ritz Variation Principle.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애텀 혹은 어떤 시스템의 분석을 하려면 먼저 스펙트로스코피를 봐요. 스펙트로스코피를 본다는 게 뭐냐면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레벨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관심 있죠. 그런 걸 보는 걸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를 보는데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낮은 에너지가 뭐냐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 사실 퀀텀 컴퓨팅을 할 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복잡한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꽤 잘 찾는 편이에요. 어쨌든 뭐 어떤 시스템을 보더라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그 시스템의 가장 낮은 에너지가 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냐
혹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꼭 힐륨 원자인 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 양재각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가능하고 우리 적당한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베이시스로 하는 아이겐 스테이트의 셋이 있으면 그 셋은 컴플리트 셋을 이루기 때문에 그 셋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 항상 쓰면 된다는 걸 알죠. 그죠? 그렇게 처음 임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해밀턴 여기 이 시스템에 나온 해밀토니안을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셋으로 쓰세요. 그러면 임의의 스테이트는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썸으로 쓴 거는 마치 K가 디스크리트한 상태인 경우에만 썼지만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이 썸이 적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 다시 말하면 컴플리트니스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되면 이 상태에서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를 취하면 당연히 CN 스타 CN 요거는 요 스테이트가 아이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를 끄집어내면 요거는 EM 델타 MN이고 모든 서메이션 중에 N에 대한 썸을 하는데 N이 M일 때만 0이 아닙니까? 임의 상태에 대해서 이건 임의 스테이트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아직 아니고 임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한 걸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노멀라이즈 돼 있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게 1이죠. 근데 이 제로라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고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게 제일 낮은 에너지죠. 제일 낮은 에너지면 여기요 포함된 거 중에 이걸 쓰면 여기 요거가 E0 이상인 값이니까 요걸 전부 다 E0 요건 전부 다 양수고 E0보다 0 같거나 크니까 요걸 전부 다 E0로 바꾸면 값이 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멀리제이션이 됐으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쓸 수 있죠. 이 조건을 쓸 수 있으니까 이 조건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뭔지 모르죠. 그럼 그라운드 웨이브 펑션을 적당히 만들어서 그거에서 나온 expectation, 해밀턴에 대한 expectation 밸류를 구해서 그 값의 미니멈을 구하면 그 값이 아무리 작아도
만약에 우리가 그게 적당히 잡은 게 운이 좋아서 정말 그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면 그게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적당히 잘 못 잡으면 항상 여기 있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보다 크죠. 그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웨이브 펑션을 계속 우리가 바꿔가면서 저거를 계산해서 에너지가 자꾸 낮아지도록 에너지가 자꾸 낮아지도록 만드는 작업. 이게 소위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있냐? 체계적인 방법이 우리 또 레시피를 고르려면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뭐 알파 1부터 뭐 여러 개.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다음 것 같은 걸 계산한 다음에 그걸 미니마이즈 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적당한 파라미터를 어떻게 잡냐? 아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파라미터를 적당하게 잡은 처음에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 처음부터 안 좋은 웨이브 펑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방법을 고른다고 해도 반드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적어도 그거보단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한 짐작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까운 걸 짐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이 얼마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가깝게 갈 수 있느냐. 아주 처절한 시도죠.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보면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그냥 저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 물론 여기서 노멀리제이션은 반드시 1로 결정하고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힐림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힐륨의 해밀토니안이 있어도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랑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쓰면 우리가 그건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모르니까 두 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걸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뭐냐면 전자가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거에 대해서 이게 안에 있느냐 좀 더 핵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요 핵의 전하를 얼마큼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니까 한 입자는 다른 입자에 이펙티브한 뉴클리어 차지를 제공하는 걸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원 파티클 웨이브 펑션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거의 원 파티클 웨이브 펑션 물론 그게 각각 그라운드 스테이트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포텐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고 그때 그럼 psi 1, 0, 0는 어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냐? 해밀토니안을 이걸 쓰면 뉴클리어 차지가 변하지 않죠? 지금 우리 스크리닝을 보고 싶은 거죠? 요거를 스크린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자 이거예요. 요 해밀토니안으로 주어진 거. C스타가 얼마인지 우리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피지컬 모티베이션은 물리적인 모티베이션은 충분히 있죠. 이거가 이걸 만족하면 되죠. 이때 2는 내가 마이너스 1 오버 2 우리가 수소 원자인 경우에 잘 아는 것처럼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when 넘버가 C스타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좀 약간 다르죠. 요걸 만족하는 아이겐 펑션으로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죠. 우리 피지컬 물리적인 모티베이션은 충분히 있는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에요. 이게 맞을까? 잘 모르죠. 한번 시도를 해도 아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리고서 하는 게 뭐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쓴 게 첫 번째 단계를 본 거죠.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모두 한 개, G스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본 거죠. 두 번째 단계로는 요걸 해야죠.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뭘 계산하냐면 인테그랄 d3승 r1 d3승 r2 1, 0, 0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웨이브 펑션은 하이드로젠 애텀에서 구한 웨이브 펑션에 Z 대신에 Z 스타를 집어넣은 거의 웨이브 펑션이에요. 스타 R1 psi 1, 0, 0 R2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P1 squared 2 P2 squared 2 CE squared 4pi epsilon 0 R1 4pi epsilon R2 에다가 psi 1, 0, 0 R1 다음과 같이 써야겠죠. 중요한 건 여기는 Z 스타를 쓰지 않고 Z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해밀토니안은 안 변한 거예요. 웨이브 펑션에만 Z 스타를 쓴 거지. 왜냐하면 이것도 Z 스타를 쓰면 아주 트리비얼하죠. 하이드로젠 아톰의 웨이브 펑션에다가 그냥 Z 대신에 Z 스타를 쓴 거에 불과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에만 Z 스타가 들어가 있고 해밀토니안은 그대로 똑같은 해밀토니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나?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마이너스 C 스타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R1이라고 쓰면 요거랑 요거를 결합하면 파티클 1에 대한 솔루션은 그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하이드로젠 애텀의 웨이브 펑션의 Z 스타
Z 대신에 Z 스타를 집어넣은 거랑 같죠.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쓰고 싶으면 뒤에다가 뭘 더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쓰면 우선 이제 뒤에 있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는 C 스타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걸 보면 처음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요거랑 결합한 게 여기는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하나 있는 거, 그거 나중에 두 배를, 똑같으니까 두 배를 하면 되니까, 그 하나 있는 걸 보면 원만 있는 거, 투는 걱정하지 말고 맨 마지막 건 신경 쓰지 말고 원만 생각해 보면, 원인 경우에는 요거랑 요걸 집어넣은 게 앞에 있는 정의에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스타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그 다음에 R2에 대한 적분은 노멀라이즈가 1이고, R1은 1에 대한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게 R분의 1에 대한 expectation value죠. R분의 1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이건 우리 알죠. 하이드로진 애텀인 경우에 얼마였었죠? 이게 A0분의 Z였죠. 근데 Z 대신에 이건 Z 스타를 집어넣은 거니까 다음과 같은 양이 될 거래.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 어떻게 됐나? 이걸 계산하네. 물론 이 마지막에 있는 양도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을 했죠.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계산했었냐면, 요걸 퍼터베이션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하이드로진 라이크한 웨이브 펑션을 썼을 때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라고 해서 저 마지막 것도 사실은 계산을 했어요. 자, 우리 보면 그걸 다 집어넣으면 알파 스퀘어드 첫 번째 게 C 스타의 제곱인데 1에 대한 거, 2에 대한 거가 있으니까 2배의 C 스타의 제곱.
그다음에 요게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 있는 요게 전체 에너지의 반이니까 R분의 1까지 한 게 반이니까 그거까지 그거의 전체 에너지의 2배지. 카이네틱의 전체 에너지의 반이죠. 전체 에너지의 반이니까 그걸 쓰면 앞에 이걸 쓰면 2배가 돼야 되는데 2개씩 있으니까 5 Z 스타 C 마이너스 C 스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있는 E 스퀘어 오버 4파이 엡실론 0 A0분의 1, 나머지가 A0분의 1이죠. 요거는 H 바 C를 나눠주면 알파니까 앞에 있는 건 알파 H 바 C. 그 다음에 A0가 H 바분의 C가 되니까 그래서 H 알파 스퀘어드 ME C 스퀘어가 되니까 요거를 MEC 제곱 알파 스퀘어를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4. 4가 것입니다. 어이씨. 네, 마지막 거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C, 원래는 C인데 다음 거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보면 G 스타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럼 이걸 미니마이즈를 하면 되죠. 미니마이즈를 한다는 건 뭐죠? 저걸 G 스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그게 미니멈이 될 수도 있고 맥시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맥시멈이 될 수는 없고 미니멈을 보면 요 안에 있는 걸 요걸 G 스타로 미분을 하면 G 스타로 미분하면 4G 스타 플러스 4Z 마이너스 8Z 스타 여기까지 미분하고 마이너스 4분의 4G 스타가 4Z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C 스타는 C 16분의 5죠. 이 값에서 미니멈을 갖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4C 스타의 제곱 플러스 4C C 스타 빼기 4분의 5 C 스타니까 어떻게 되죠? 저걸 쓰면 마이너스 4로 끄집어내면 G 스타의 제곱 C 마이너스 16분의 5 C 스타니까 주어지니까
여기다가 C-16분의 5를 집어넣으면 C-16분의 5의 제곱, C-16분의 5의 제곱에 2배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한 게 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드에 집어넣으면 2배 마이너스 8.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 계산했잖아. 마이너스 2z 스퀘어죠. 2z 스퀘어 마이너스 2z 스퀘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면 z 스타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배 c 마이너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c 스타의 제곱 4cz 스타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나 지금 이걸 완전 제곱을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계산 그냥 하면 되죠. 집어넣으면 저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 c 마이너스 16분의 5의 제곱 플러스 4배의 c 마이너스 16분의 5의 제곱이네. 그 2배죠. 어떻게 되냐면 2배 제곱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13.6 일렉트론 볼트. G가 2면 2면 16분의 32, 16분의 27의 제곱 2를 곱하면 8 일렉트론 볼트예요.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놓고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한 양이 얼마였었냐면 말도 안 되는 그 양이 이거보다는 좀 더 괜찮아졌죠. 실제 실험은 좀 더 가까워졌죠.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거를 계산할 때 아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멀라이즈 아까 우리 psi가 노멀라이즈가 됐다는 조건을 써서 노멀라이즈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식을 미니마이즈 하면 되죠. 다음과 같이 쓰는데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다음과 같이 얻고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모르냐?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으로 썼던 psi의 오소고널한 함수를 구하면 되니까 오소고널한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오소고널 함수를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으로 써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오소고널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쓰고 그걸 미니마이즈 하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올라가면 갈수록 생기는 언서튼티는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 다음 같은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를 해서 제일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구하는 게 사실 다 정딴 방법이 없을 때는 다음 같은 방법으로 쓰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가, 물론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하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트릭스 엘리먼트에 대한 혹은 셀렉션 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셀렉션 룰은 그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미트리 아규먼트에 의한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셀렉션 룰, 이거는 그 다음으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 물론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경로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에 대한 기본적인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리얼리스틱한 하이드로진 애텀을 보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원자들의 여러 가지 성질을 보고 싶었는데, 우선 그걸 하려면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성질이 필요해서 아이덴티컬 파티클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강의에서는 힐륨 원자까지만 얘기했지만 나머지 주기율표에 있는 다른 원소들의 적당한 웨이브 펑션과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들의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가시오르비츠의 책을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보도록 합시다.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는 이제 여태까지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인 경우에는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게 퍼터베이션이 없었을 때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퍼터베이션이 들어가 있는 전체 해밀토니안도 시간에 의존하고,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면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있을 때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럼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에 의해서 의미 있는 질문은 뭐냐? 퍼터베이션이 아주 작으니까, 그렇지만 그거에서 시간에 의존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넣거나 에너지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 에너지 스펙트럼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들뜬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느냐, 혹은 높은 상태에서 그 낮은 상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낮은 상태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소위 말하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대개 그런 트랜지션은 우리가 또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자연계에서는 그런 트랜지션을 주는 퍼터베이션은 대부분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애텀에 우리가 처음에 보호 모델 하이드로젠 애텀을 본 것처럼, 하이드로젠 애텀 보호 모델까지 안 가도 우리가 배운 하이드로젠 애텀을 보면 주어진 에너지 레벨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가 없으면 계속 한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계속 그 에너지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주위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주위에 막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 레벨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흡수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올라갈 수 있거나, 혹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만큼의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있거나, 이제 다음과 같은 게 가능하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특정한 에너지 상태로 내려올 수 있는 probability가 얼마나 되냐, 우리 트랜지션 probability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 포뮬레이션 해보면 우선은 타임 인디펜던트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이건 타임 인디펜던트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이겐 펑션들은 전부 다 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 애텀이나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제로스. 그래서 퍼터베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해밀토니안을 퍼터베이션을 다음과 같이 씁시다. 퍼터베이션이 있고, 물론 이 람다는 원래는 람다라는 게 이론에서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상호작용에서는 전부 다 뭐 전자격인 상호작용에서는 알파, 인스트럭처 컨스탄트 같은 알파 같은 걸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냥 이게 퍼터베이션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적당한 H0랑 오더는 같고 람다가 아주 작은 파라미터라서 이 람다가 퍼터베이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 나중에 실제 인터랙션에서는 이 람다에 해당되는 다른 적당한 파라미터가 이론상에 존재하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경우에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는 이게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면 요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언퍼터브드 해밀턴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어떻게 표시하고 그때 에너지 시프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지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있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시간을 분리해낸 다음에 시간의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지만, 이 경우는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니까 시간을 분리해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 써야 돼요. 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죠? RH ddt. 추상적으로 그냥 웨이브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스테이트로 쓰면, 힐버 스페이스에서 이걸로 쓰면 다음과 같이 씁시다. 물론 다음과 같이 쓰는 경우는 뭐죠?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그렇지.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 다른 경우도 있나요? 우리 좀 이따가 다른 경우도 배울 거예요. 우리가 마치 회전을 다룰 때 좌표축은 고정해 놓고, 아니지,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물리량이 벡터 양이라고 하면 그 양이 회전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냐고 할 때 좌표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회전의 성질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좌표축은 고정해 놓고 좌표축을 회전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우리 회전의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게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 좌표축을 이동한 거. 그다음에 실제 벡터를 회전하는 거를 실제 벡터를 회전하니까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힐버 스페이스에서 psi t는 베이시스에 해당되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회전은 아니지만 시간에 대한 변화가 베이시스에 있는, 우리 이런 경우는 슈레딩거 픽처라고 해요. 좀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베이시스는 그대로 두고 옵저버블을 바꾸는 경우, 똑같이 우리 이퀴벌런트하게 우리 기술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해요. 오퍼레이터의 이볼루션을 보는 거죠. 웨이브 펑션 그대로 두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소위 슈레딩거 픽처를 쓴다는 거죠. 다음과 쓰면 이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푸냐? 이게 작을 경우 어떻게 쓰냐면 t를 서메이션 이거는 비록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들의 셋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의 셋이기 때문에 컴플릿 셋을 이루죠. 따라서 이무의 스테이트도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어요. T 굉장히 이상하게 썼죠. 이게 만약에 퍼터베이션이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쓰죠. 타임 이볼루션은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 에너지 이볼루션이 H0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죠. 그럼 이렇게 쓰면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 쓴 거랑 똑같이 쓴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 이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요건 그대로 두고 요게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라고 써보자 이거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시간 t에서 phi n이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probability예요. 지금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어떻게 보냐? 그럼 다음과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는 psi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앞에 붙은 시간에 의존하는 코에피션트 CNT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서메이션 n 왼쪽을 요걸 이용해서 쓰면 처음에 앞에 있는 거 미분한 거 IH바 DCNDT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IH바를 곱하니까 플러스 T 쓰고 오른쪽은 서메이션 n h죠 람다 vt cnt vt 마이너스 in 빼먹었죠 phi n 다음과 같이 쓰면 phi n이 이거는 넘버니까 phi n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이거는 넘버니까 그냥 쑥 지나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는 en0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바꿔 쓰는 순간 이 텀이랑 이 텀은 서로 캔슬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처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쓰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양쪽에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를 서로 캔슬시키는 역할을 해요. 남은 건
왼쪽에다가 phi m을 apply 하면 phi m을 apply 하면 요건 넘버죠. 요건 오퍼레이터니까 조심해야 되고 요건 넘버니까 요거를 쓰면 phi m이 넘버니까 여기로 들어가면은 phi n이 오소노멀한 스테이트라고 하면 델타 mn을 주죠.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건 서메이션이 모든 n에 대한 서메이션 중에 m만 남으니까 IH 바 DCM DT e to the minus I EM0T 나머지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저 오른쪽으로 넘기면 서메이션에 CNT 람다 e to the minus I EN0T over H bar phi m 람다 VT phi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이걸로 나눠주면 IH가 DCM DT는 서메이션 N CNT e to the I EM0 minus EN0 T over H bar phi m 람다 VT phi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재밌는 건 이게 시간에 인디펜던트 하려면 시간에 인디펜던트 하려면 퍼터베이션이 없으면 시간에 인디펜던트 하죠. 그럼 언퍼터보다 해밀토니언이 되죠. 퍼터베이션이 있는데도 이게 인디펜던트 하려면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 여기 물론 시간의 의존성도 있지만 시간 의존하지 않는 연산자 오퍼레이터도 있을 테니까 그 경우 이게 어떤 경우에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배울 셀렉션 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디어 우리 이제 뭐냐면 처음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사이트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꾸면 CN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꿨어요. CN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꿨지만 이거는 굉장히 CM이 코에피션트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으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리니어하죠. 다음과 같이. 그렇지만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야지 이걸 유니크하게 풀 수 있죠. 이니셜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t equal 0에서
스테이트가 이 중에 한 아이겐 스테이트 phi k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CN에서는 여기 있는 CN은 T가 0일 때 다음과 같은 K가 N이 K일 때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컨디션을 정할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퍼터베이션의 종류에 따라 시작하는 시간을 그걸 조심해야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퍼터베이션이 이게 시간의 함수면 퍼터베이션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를 언퍼터보드 해밀토니언이 있었다면 우리 사실은 머릿속에서 퍼터베이션이 다른 거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음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퍼터베이션이 없어. 그럼 언퍼터보드 해밀토니언 H0에 대한 스펙트럼이 쫙 있죠. 그 중에 한 상태가 있어. 그 다음에 시간 t 어떤 시간 예를 들어서 t = 0에서 퍼터베이션을 딱 켜. 퍼터베이션을 킨 다음에 쭉 놔둔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시 퍼터베이션을 꺼요. 그럼 마지막 상태는 다시 H0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기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터베이션을 켰다가 어느 순간에 끈 다음에 t = 0에서 퍼터베이션을 켜고 오랜 시간이 지나 퍼터베이션을 끈 다음에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 있던 상태가 마지막에 다른 어떤 상태로 옮겨갔을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퍼터베이션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퍼터베이션을 어떻게 키냐 이거예요. 갑자기 0이었다가 갑자기 확 키냐 아니면은 천천히 키냐. 이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을 어떻게 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복잡해지는데 우리 그건 나중에 좀 더 배우기로 하고. 근데 뭐냐면 지금 만약에 갑자기 딱 켰다 그러면 여기 켜는 게 t = 0. 그래서 켰어. 그러면은 그때는 이니셜 컨디션이 t = 0에서 바로 그때까지 있을 때 켜기 전에 H0의 어떤 특정한 아이겐 스테이트 phi k에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포텐셜을 천천히 켰다가 끄면 시간상으로 우리가 가우시안처럼 켰다가 끄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시작하는 시간이 t가 0가 될 수 없죠. 그때는 t를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언퍼터보드 해밀토니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나 퍼터베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처음 이니셜 컨디션을 t = 0로 놓을지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을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할 테고 t를 물론 그 가우시안이라고 해도 가우시안 폭이 아주 짧으면 아주 펄스처럼 이렇게 켰다가 끌 수 있죠. 근데 폭이 넓으면 아주 천천히 켰다가 끄죠. 이때 따라서 트랜지션이 사실 성질이 굉장히 달라요. 갑자기 키면 이게 에너지를 이게 델타 t가 요 윌스가 작으면 우리가 반대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에너지 밴드가 크니까 아주 짧게 펄스를 주면 그 안에 전달될 수 있는 에너지의 레인지는 굉장히 넓어져요.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주 천천히 켰다 끄면 폭이 아주 넓죠. 그러면 그거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에너지 공간에서는 거의 한 개의 에너지만 주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디아베틱 터닝 오프, 온 앤 오프라고 해요. 그 경우마다 이제 시스템이 약간 달라지는데 우리 그 경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했냐면 t equals 0일 때 하냐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를 하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퍼터베이션의 형태를 보고 언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처음부터 퍼터베이션이 켜져 있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퍼터베이션이 켜져 있으면 문제가 있죠. 처음에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없는 타임 인디펜던트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있어. 퍼터베이션을 켰어요. 그 다음에 껐어. 그 다음에 오랜 상태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 원래 H0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셋으로 썼을 때 그 중에 또 하나. 이거는 처음에 퍼터베이션을 켜기 전에 아이겐 스테이트 셋이랑 똑같죠. 그렇지만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머릿속에서는 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은 중간에 켰다가 켜기 전에 H0의 스펙트럼 켰다가 끈 다음에 다시 또 H0의 스펙트럼 그 사이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요걸 T0라고 이니셜 스테이트를 줬지만 퍼터베이션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컨디션을 줘도 상관이 없, 문제에 따라서는 그걸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혹은 이렇게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게 뭐가 그렇게 좋냐? 이게 도대체 무슨 퍼터베이션이냐? 자, 이제 봅시다. 람다의 퍼스트 오더는 람다의 퍼스트 오더는 요거 하나 쓰는 거죠. 그러면 람다의 제로스 오더에서는 요거예요. 솔루션이. 람다의 퍼스트 오더는 이제 여기다가 람다의 퍼스트 오더는 어떻게 구해요? 왼쪽도 람다의 퍼스트 오더, 오른쪽도 람다의 퍼스트 오더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람다의 퍼스트 오더가 벌써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CNT는 람다의 제로스 오더 풀 때 이거 솔루션을 람다의 퍼스트 오더까지 푸는 거죠. 자, 그거 쓰면 IH 바 오른쪽은 모든 이 CNT 대신에 람다가 0일 때 델타 NK죠. 솔루션이. 쓰면 람다 I M0 이 K0 T over H 바 phi M VT phi T죠. 따라서 여기 CM이 더 이상 없죠. 이제 이걸 CM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적분하면 되죠. 양변을 적분하면 되죠. CM은 람다 IH 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물론 이니셜 컨디션은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dt 프라임 I 오메가 mk t 프라임 phi m dt 프라임 I k 오메가 mk는 다 쓰기 귀찮아서
EM0 마이너스 EK0 H 바로 나왔네요. 요게 first order에서의 CMT에 대한 데리베이션이에요. 그러면 람다의 세컨 오더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람다의 제로스 오더랑 퍼스트 오더까지 솔루션을 집어넣으면 뒤에 람다가 있으니까 람다의 세컨 오더까지 있죠. 그러고 나서 t에 대한 적분을 하면 람다의 세컨 오더까지 CM을 계산할 수 있죠. third 오더, fourth 오더 계속 소위 말하는 리커션 릴레이션으로 풀 수 있죠. 제로스 오더, 퍼스트 오더, 그럼 제로스 오더 더하기 퍼스트 오더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뒤에 다시 람다의 차수가 하나 더 높은 게 있으니까 람다의 세컨 오더까지 구해놓고 람다의 세컨 오더를 다시 집어넣으면 람다의 서드 오더까지 다음과 같이 리커션으로 모든 코에피션트를 원하는 람다의 차수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는 거는 대개 이 퍼스트 오더까지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시미트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시미트리에서 이게 0이 되는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하이 오더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다음 같은 것도 물어봤을 때 문제는 phi n 스테이트에 있을 probability 다시 말하면 PNT는 당연히 이거 계산하는 거죠. 앞에 있는 계수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여전히 probability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시간에 유전하죠. 그럼 이게 시간에 따라서 그럼 확률이 자꾸 변하면 합하면 1이 되는데 전부 다 1이 되냐? 모든 시간에 대해서 모든 확률을 합하면 1이 돼야 되죠. 과연 그런가 보면 스퀘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건을 쓰면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이게 completeness relation으로 더하면 이 identity operator죠. 그래서 이게 항상 probability의 의미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probability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퍼터베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그젬플로 들고 근데 사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퍼터베이션이 지멋대로 돼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스텝 펑션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이 계산하기가 모든 트랜지션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퓨리의 어널리시스에서 잘 알듯이 이런 거는 적당한 웨이브를 슈퍼포지션을 해서 이런 임의의 웨이브 폼을 만들 수 있죠. 이 폼을 만들려면 플레인 웨이브, e to the i 오메가 t를 오메가를 적당히 진폭과 오메가를 적당히 바꾸면 이걸 만들 수 있죠. 처음에는 이런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하겠지만 임의의
모양의 퍼터베이션을 보려고 하면 그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보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e to the I 오메가 t,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형태의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물론 그거를 적당히 잘 더하면 우리가 이무에 원하는 퍼터베이션을 만들 수 있죠.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걸로 플레인 웨이브라고 할 수 없지.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걸 우리가 하모닉 펑션이라고 하죠.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t,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t로 퍼터베이션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하모닉 펑션이라고 하는데 혹은 싱글 프리퀀시를 가지는 퍼터베이션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퍼터베이션을 다루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